네, 안녕하세요. 제7회 흙의 날 기념식 진행을 맡은 김경란입니다. 오늘 3월 11일은 흙의 날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5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흙의 날을 기념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목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탄소인데요. 이 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면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지만 땅 속에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 풍요로운 농사를 돕게 되는 것이죠.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탄소 중립이 전 세계 공통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흙에 집중되는 건지, 탄소 중립과 흙의 관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30년 사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도 상승했습니다. 2050년, 멀지 않은 미래, 세계 2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홍수, 태풍, 쓰나미 등으로 총 6,457건의 기상재해 발생, 무려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기온을 비교한 결과 국내 연평균 기온은 무려 1.6도 올랐습니다. 이렇듯 종잡을 수 없는 급격한 날씨 변화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기후위기의 전조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를 붙잡아두는 것.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 중립의 열쇠, 그것이 바로 기름진 땅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름진 땅에는 토양 유기탄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토양 유기탄소가 풍부한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고, 식물은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땅에 붙잡아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지구의 토양 속에는 2조 5천억 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공기 중에 떠있는 탄소량의 3배에 달합니다. 최근 탄소 중립을 향한 세계 경제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흙, 탄소 중립을 위해 흙을 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 당신이 흙기사입니다. 탄소 중립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흙을 살리고 지키느니 우리는 이들을 흙기사라고 명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농업의 근간이자 인류의 삶터인 흙의 가치를 되새기고 흙을 소중히 여겨 건강한 흙을 물려주자는 의미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께서 제7회 흙의 날 기념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입니다. 3월 11일 오늘은 흙의 날입니다. 흙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이자 기후변화를 늦추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계 각국은 토양의 이런 기능을 이용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흙의 날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 당신이 흙기사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께서 흙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흙기사가 된다면 그게 바로 기후 위기를 막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흙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농해수의 김태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 기념식과 심포지움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농민신문사와 토양비료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가 토양의 탄소 저장 능력 향상입니다. 흙은 공기 중에 떠 있는 탄소의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의 적정 사용, 토양 양분 정보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께서도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시기 전에 토양 시비 처방서와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토양의 양분 과잉 예방, 경영비 절감, 건강한 흙 보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흙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흙의 날을 계기로 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개개인이 토양 보존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 김태흠 의원입니다. 제7회 흙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흙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흙에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업은 우리 농토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흙을 살리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이 흙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 이성희입니다. 2015년도에 처음 제정된 흙의 날이 오늘로 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7회 흙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흙은 모든 생물이 태어나고 돌아가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양분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력 넘치는 흙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토양은 각종 화학물질과 폐기물 오염 등으로 그동안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흙의 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의 땅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흙의 날을 맞아 건강한 흙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생활 속 실천이 더욱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농협도 삶의 터전이자 생명 창고인 우리의 농토를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와 지역별 맞춤형 토양 개량제 등 농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제품 개발과 보급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농법 확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회 허기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허기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흙은 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입니다. 소중한 자원인 흙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흙은 나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내주는 농업의 근간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잘 관리한 흙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흙은 저에게 고향입니다. 마주하면 편안하고 떠올리면 그립고 또 항상 제 삶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흙은 어머니입니다. 생명을 품고 살게 해주는 원천이자 늘 함께하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흙입니다. 건강한 흙은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흙을 지키는 흙기사로 활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흙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평소 흙을 가깝게 접하고 누구보다 흙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탄소 중립의 뜻을 함께하고 힘을 보태고 있는 전국 방방곡곡의 흙기사들 함께 만나보시죠. 작은 씨앗 하나가 풍요로운 들녘을 만들어냅니다. 이 볏짚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벼도 좋아지고 생명이 싹트는 그 모든 순환의 중심에 흙이 있습니다. 자연이 인류에게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을 지키고 가꾸며 내일을 읽어가는 대한민국 흙기사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이고 잘 잤어. 이리 와봐, 애기들. 매일같이 보기 드문 풍경이 펼쳐지는 양계장. 어떻게 잘 지냈어? 잘 잤어? 응, 잘 잤어? 응. 뭐야, 코에 뭐 묻었잖아. 응?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콧구멍이 막힌 것 같아가지고. 됐어. 아이고 착하지? 에? 아이고 착하지? 놀아. 놀아. 자연에 전혀 이제 해가 없고 또 동물들도 건강하고 또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좋은 먹거리도 이제 사람들도 좋아지고 이래서 이제 자연순환 유기 축산 방식으로 기르고 있어요. 동물복지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각현 씨. 친환경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닭을 키우는 방식은 좀 남다릅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양계장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곳 닭들은 조류독감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건강한 비결은 바로 양계장 바닥에 이불처럼 깔려있는 흙 때문입니다. 흙이 참 좋죠. 뽀슬뽀슬하고. 흙이 좋아야지 이렇게 자연 분해되고 닭들도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한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닭의 분변을 빨리 분해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변에 농약 성분이나 그런 걸 흙을 검사까지 해봤어요. 흙이 이제 건강하고 깨끗하고 이 흙을 갖고 이제 닭들한테 이제 바닥에 가끔 뿌려주거든요. 뿌려주면은 닭들이 정말 좋아해요. 깨끗한 흙에서 마음껏 흙목욕을 하며 진드기를 털어내는 닭들.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을 정말 살려야만이 동물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자연이 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기르고 있어요. 닭들이 먹는 사료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엄선된 수십 가지 천연 곡물과 발효액, 산야초 등 자연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정성을 들여 만드는 사료. 짜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오직 흙에서 난 것만을 먹여 키워내다 보니 닭도 건강해지지만 주변 환경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착한 자연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지는 건강한 닭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놀랐어? 괜찮아. 응, 알았어. 문 닫아줄까? 응? 보시다시피 깨끗하죠? 바닥이 깨끗해야지 또 알 났는데도 이 발에 똥이 안 묻거든요. 스트레스 없이 흙을 밟으며 자란 건강한 닭들이 낳은 유정란은 명품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립니다. 촉감이 달라요. 네. 만져보면 촉감이 달라요? 네. 좋은 계란은 이게 3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흰자가 2개층이고 두 번째 노른자 옆에 있는 흰자는 약간 노란기가 있어야 돼. 건강한 흙이 만들어낸 건강한 먹거리. 20년 넘게 초심을 지키며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날 낳은 달걀은 그날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지고 있는데요. 일부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좋은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방과 후에 어디 이제 학원이나 갈 데 없는 애들 이렇게 모이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간식 이런 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동별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동에 가까운 데 있으면 전화하면 이제 가져가서 애들 이제 삶아주기도 하고.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농부. 그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절대 농약 같은 거를 치지 않고 정말 건강한 흙을 만들어서 우리 닭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또 저희가 황토흙으로 먹이까지 만들어서 주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한 농장. 케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싱그러운 푸른빛을 가득 머금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입니다. 저희들은 100% 토경입니다. 토양에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는데요. 이 케일밭은 한 30년 동안 유기 재배를 했기 때문에요. 토양 자체가 일반 토양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 추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퇴비만 기비로다 뿌리면 수확 끝날 때까지 물만 주면 돼요. 다른 거 줄 필요가 없어요. 30년 동안 우직하게 유기농 토경 재배만을 고집하며 농사를 지어온 김정환 씨. 요즘 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을 높이고 작물을 깨끗하게 키워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농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흙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뿌리를 보시면 엄청 튼튼하잖아요. 모든 작물이 시작은 뿌리입니다. 이런 뿌리가 만들어지기는 진짜 정말로 좋은 퇴비를 쓰고 오래도록 토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흙이 품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 만물의 근원이자 먹거리 생산의 터전이 되는 흙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토양이 그 산소를 공급하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딱딱하면 이 뿌리 활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기농 토양은 기본적으로 흙이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물과 공기의 통로가 잘 발달된 부드러운 흙은 생태계 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숨쉬는 흙을 통해 생명을 짓는 농사. 좋은 흙은 결국 인간의 삶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최근 수경재배나 양액재배로 많이 키우는 토마토 역시 토경재배를 고집하고 있는 김창환 씨. 이거는 농약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토마토에 묻은 먼지만 그냥 이렇게 옷에다 닦아서 그냥 먹습니다. 토경재배를 하게 되면 훨씬 손이 많이 가지만 자연이 주는 그대로의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으며 지난 30년 동안 흙과의 동업을 선택했습니다. 맛과 향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일반 뭐 양액 재배를 하면 이 토마토 맛이 당도만 나는데 이건 새콤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신선도도 오래 가고요. 영양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제곱미터 안에도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소우주. 그 속에서 키워낸 작물은 흙의 생명력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건강한 흙, 좋은 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비옥하게 일구기 위해 퇴비까지 직접 개발한 김창환 씨. 무항생제 개분, 버섯 배지, 쌀겨가루 등 검증된 자연의 원료로 만든 퇴비. 흙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잘 다독여줍니다. 농사는 땅심이라는 말이 있듯 흙이 살아있으면 농사의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 이제 흙에 따라서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지 제가 보기에는 흙만 좋으면 어떤 농사도 다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사이로 가라고 글리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기농 토경재배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 흙에 대한 고집과 철학도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흙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저도. 왜냐면 흙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니까. 저도 이쪽에서 계속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야, 흙을 진짜 소중히 다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조금씩 바뀌는 게 보여요. 내가 좀 흙을 소홀히 대하고 너무 좀 관리 안 하면 흙은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는 것 같아요. 흙은 언제나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되돌려줍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흙이면 어떤 작물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게 토양을 관리해 나간다면 토양을 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면 건전한 토양을 오래도록 뭐 50년 아니라 100년이 되더라도 충분히 농사가 될 수 있는 토양이 되겠죠. 추수가 모두 끝난 겨울논. 이곳에서 또 다른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된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논은 친환경 논이고요. 볏짚을 퇴비화 시켜서 봄에 그 쟁기질을 해가지고 땅에 환원시킬 목적으로. 대를 이어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부 김동성 씨.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땅의 힘을 키우는 친환경 농법. 보통 추수 이후 볏짚은 동물 사료로 많이 쓰이는데요. 대신 땅에 뿌려 건강한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흙을 건강하게 하면 작물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일석이조죠. 생명의 근간인 흙을 지키고 건강하게 되살려내는 일이야말로 농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선 지금 봄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 열심히 흙을 돌본 만큼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 쌀 학교 급식에 이제 들어가는 쌀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보답하는 게 농부의 꿈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은 나에게 삶이다. 이곳에서 태어나가지고 흙과 같이 살아왔고 제 아이들도 흙과 같이 계속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흙은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흙은 내가 지켜야 할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흙이 건강해야 흙을 먹고 사는 닭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흙은 내가 지켜야 할 보물이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흙은 생명이다. 토양에 있는 수만 가지의 미생물이 인간에게 이로운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건강한 흙은 생명을 살리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정직한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움트는 희망의 새싹을 아름답게 키워내는 위대한 생명력. 그 흙을 지켜내는 파수꾼들이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는 화창한 봄날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흙기사입니다. 네, 흙을 소득 창출의 일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연으로 보는 마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흙을 지키는 농부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제7회 흙의 날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은요, 흙 그리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 농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 분과 함께 흙의 날을 맞아서 본격적인 토크 콘서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평균 한 2도 정도씩 올라갈 경우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3.3m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10년 후인 2030년쯤에는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곳인데 해운대가 바다에 잠기고 인천공항마저도 뭐 바다에 잠길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흙인데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상황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큰 질문을 드릴게요. 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대기, 육상, 태양에 탄소가 각각 7,800억 톤, 2조 500억 톤, 또 38조 30억 톤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려하는 대기 중에 있는 탄소에 비해서 육상에 있는 탄소가 2.6배나 되는 양이죠. 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죠. 저는 이제 현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도 저희는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었지만 제 보이는 분들 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왜 지금 토양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왜 그럼 코로나가 왔을까? 그럼 그 원인은 뭘까?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인류에게 전달되어서 전 세계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생태계를 복원해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려면 그 열쇠가 무엇일까? 이 토양이다.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를 다시 땅 속으로, 흙 속으로 가져오면 네.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작금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 세계가 진짜 우왕좌왕했던 부분인데 뜻밖의 흙이 그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희망적으로 들리고요. 그런데 이게 참 저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흙이라도 하더라도 같은 흙인데 겉흙과 속흙이 이게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르면은 그에 따라 해내는 역할도 달라지는 건가요? 토양학에서는 그 표토, 심토라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표토와 심토. 예. 네. 표토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토심이 한 7에서 25cm 정도. 그 정도 깊이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서 색깔이 어둡고 네. 그다음에 식물이 이용 또 흡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양분과 수분이 있는 곳. 그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표토가 아닌 곳에서는 양분이 거의 없다는 없다. 소리죠. 네. 예. 그 때문에 그냥 토양보다도 특히 표토를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장 부근에 가면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망사 같은 걸 이제 덮어놓은 거를 보셨을 예, 겁니다. 봤죠. 그게 그 표토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 표토를 싹 걷어내가지고 그걸 더미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뒀다가 이제 걷어내고 왜냐하면 네. 표토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다시 그걸 들여다가 주변에 놓고 이제 조경에 쓰고 하는 그런 거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는 거. 그래서 그거가 계속되면 그 비옥한 땅을 또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흙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이제 흙이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면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그 인류 역사를 볼 때 흙을 잘 관리한 문명은 번성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또 하다 중간에라도 다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쇠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문명이 염류 집적 때문에 쇠락했고 인더스 계곡 하라파 문명은 사막화로 망했고 또 잉카 마야 문명은 토양 침식 때문에 몰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남한과 북한 토양 관리 차이가 국력이라든지 경제력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산림 녹화를 통해서 토양을 잘 관리한 남한하고 식량 생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한보다 더 많았던 경사지를 개발하고 그게 이제 토양 침식이 되고 황폐화되고 계속된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복구하기도 전에 그 다음 재해가 또 일어났고 이런 그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그렇게 돼서 그 토양학자 입장에서는 토양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늘날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양하는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금강산에 이제 음악회를 하느라고 이제 북한의 그 경의선을 넘어서 한번 버스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민둥산들이었거든요. 나무가 없어서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토양 관리, 그러니까 흙에 대해서 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탄소 중립의 열쇠가 흙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을지 그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두 번째로 토양에 관련된 단일법으로 토양환경 보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초기에는 토양환경 보존법에서 오염된 곳을 찾아서 깨끗하게 하는 곳을 하는 사업 중심으로 했고 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아까 김규영 교수님 말씀하신 표토 유실이라든지 토양 관리 이 부분도
토양보존법 2단계 개정 때 반영이 되어서 이제는 나쁜 흙은 좋게 만드는 것, 또 좋은 흙은 계속 좋게 유지하는 것, 그런 정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그 나라의 흙 관리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일단은 2등일 때 빨리 쫓아가서 1등 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좋은 기술이나 선진 제도 같은 것을 빨리빨리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소 경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흙을 좀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차라는 용어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는 그냥 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숯이 탄소 덩어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숯을 토양 속에 토양 계량제로 활용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퇴비는 빨리 분해돼서 다시 공기로 나오는데 네. 이 숯은 굉장히 오랫동안 네. 고정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차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잘 개발을 해서 땅 쪽에 계량제로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CO2 탄소를 땅 속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로드맵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농민들이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동원을 해서 네. 또 현장에 유인하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기술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을 하고 있으신데요. 우리 서영권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AI 같은 이 첨단 기술이 흙에 전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보통 이제 분류 혹은 그렇죠. 예측 네. 하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정밀 농업과 좀 연관지어 보자면 지금 현재 북미나 유럽의 대규모의 농장들에서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날씨의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농작물을 심고 관계를 하고 아주 수확하기에 좋은 시기를 예측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수확을 하고 출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예측에 기반한다는 것은 사실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아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는 사실 토양 오염이나 훼손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의 내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네.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하긴 했지만 흙의 내부에 미생물이나 유기물 그리고 박테리아 다양한 어떤 토양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작은데요. 인공지능이 이런 어떤 복합적인 환경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호작용들을 그 예측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어떤 그런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이 탄소 중립 시대를 외치고 있는 지금 이 흙이 정말 새로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흙을 얼마나 잘 지키고 보존해야 우리의 인류가 더 지속 가능하고 존속 가능한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저희가 아까 흙기사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흙기사의 역할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토양학에서는 토양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그 토양이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해서 식량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토양의 질을 잘 관리해서 그 관리하면 그게 수자원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수자원 안보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는 기후 안보, 그다음에 식량 안보, 건강 영양 안보. 이게 이제 환경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게 그렇게 돼야 정치적인 안보, 국가 안보, 세계 안보 이렇게 해서 차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토양 관리라는 것은 흙기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확장되네요. 예. 정말 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킨다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곳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농업의 현장이 접점에 있는 곳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농업 생산 기반 정비가 돼야 된다. 네.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제 스마트한
토양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기술들, 정책들을 잘 고민해서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현장에 실행되어서 우리 농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흙에서 나와서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가기 마련인데요. 우리의 생명체들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주변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공기나 물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죠. 네네.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흙 토양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거는 지금 세 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저는 가슴 깊이 느낀 것 같아요. 아, 흙을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이게 그냥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느 날 우리를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제7회 흙의 날을 기념해서 탄소 중립의 열쇠로 떠오른 흙의 역할과 그리고 이 흙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이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은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 미래 세대에게 도전이면서 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또 다음 세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유익한 정보 이야기 전해주신 김계훈 교수님, 이승원 부회장님, 서현권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흙의 날 선언문, 우리 255만 농림어민은 흙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흙 가꾸기 운동을 정착시켜 전 국민이 동참하는 생명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흙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흙 가꾸기를 전 국민이 동참하는 환경보전 운동으로 승화시킨다. 하나, 흙은 식물과 동물은 물론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생활 터전이지만 유한한 자원이므로 잘 보호하고 가꾸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하나, 흙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수자원, 생물 다양성, 에너지, 생태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지속 가능한 토양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 창고의 원천인 건강한 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항구적으로 농림업 발전을 도모한다. 흙의 날 화이팅! 흙의 날 화이팅! 화이팅! 흙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흙의 날. 흙의 소중함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흙의 날. 이를 기념하며 다양한 흙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기후 위기 극복,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땅에 그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탄소 중립으로의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이제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흙기사입니다. 나에게 흙이란 시작이다. 생명이 탄생하는 출발점이니까 흙은 시작이죠. 흙은 제 농사 짓는데 그 기본이죠, 그죠? 흙은 삶의 터전이고. 흙은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내가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자라고 흙과 함께 자랐고 흙과 함께 놀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흙이란 작은 놀이터라는 생각이 나에게 흙이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흙에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에게 흙은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흙도 잘하는 게 많아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따뜻하게도 해주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산물도 이렇게 보급해주고 이래서 흙인 것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엄마인 것 같아요. 네.